주식은 크게 안정성장주와 고성장주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즘은 고성장주가 인기가 많습니다. 고성장주가 많은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이걸 비싸게 가격이 매겨져 있지만 이걸 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성장주의 매력, 고성장주의 이 인기 비결은 뭐냐? 주가가 빨리 오르니까 빨리 돈 벌고 싶은 거죠. 뭐. 그래서 오늘은 고성장주에 대해서 가치를 매기고 이것을 투자하려면은 어떤 포인트로 해야 되는가에 한번 보기로 하죠. 고성장주는 고퍼주라고 합니다. 같은 이익에 대해서 가격을 비싸게 쳐주는 거죠. 우리 국내 시장 코스피 시장 평균 PER이 한 10배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익의 10배로 가격을 매겨줍니다. 평균적으로. 그런데 고성장주는 뭐 50배, 100배도 막 매기죠. 그러니까 시장 평균 10배 매기는 것보다 5배, 10배나 더 비싸게 매겨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퍼주라고 합니다. 그럼 같은 이익인데 왜 더 비싸게 매겨주는가? 카카오가 대표적인 고성장주 아닙니까? 이 최근 연도 실적을 보면 EPS 주당 이익이 5,182원. 그러니까 현재 주가 44만 1,000원을 5,182원으로 나누면은 PR이 85배가 되네요. 여기 계산이 돼 있죠. 85배. 그럼 시장 평균 PR이 10배인데 왜 이거는 85배나 매겨주느냐? 이것은 미래 이익이 다른 시장 평균보다 이 회사는 8배 더 많이 낼 것이다. 그만큼 고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기 때문이지요. 누가 그렇게 예상하는데? 이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평균치가 그렇다는 거죠. 시장에서 현재 그렇게 매기고 있다. 이걸 시장의 컨센서스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언제? 이 회사가 이제 성숙 단계에 들어가면 지금은 막 성장 단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어른이 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어른이 언제 될 것인가는 어쨌든 조만간에 뭐 수년 내에 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한 것입니다. 언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미래 고성장을 기대하고 그 기대에 대해서 가격을 매겨주는 게 이게 고성장주죠. 그래서 이 미래이익 추정은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의 상상력 그리고 꿈 이것은 이 회사의 꿈인데 이 주식을 사는 사람이 이 회사의 꿈을 공감하는 것 같이 공유하는 것이죠. 나도 그 꿈을 믿는다. 그리고 또 본인의 통찰력 또 시장의 트렌드 변화 이런 걸 갖다가 읽어내는 본인의 능력에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회사를 내가 믿고 투자하는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 고성장주의 예로 보면은 카카오는 85배를 매기고 있고 네이버는 67배를 매기고 있고 셀트리온은 75배를 매기고 있고 미국의 대표적인 신기술주 이 성장주 가치는 보면 아마존이 93배를 매기고 있고 애플이 35배, 넷플릭스가 90배, 테슬라는 1262배. 이것은 뭐 시장 평균보다 126배 더 매겨준다는 미국은 126배는 아니네. 미국은 시장 평균이 30배니까 30배보다 이만큼 더 많이 매겨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기업 성장보다 그만큼 더 빨리 성장할 것으로 믿고 거기에 가격을 매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시장에서 현재 이렇게 매기고 있지만 이게 결국은 맞았느냐 틀렸느냐 결과가 좋으냐 제대로 판단했느냐 아니냐는 지나가 봐야 합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면은 미국은 여지껏 이렇게 해서 무너진 예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한국은 대부분 무너졌습니다. 예측이 빗나간 거지요. 그래서 이것도 뭐 실적이 빗나가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비싸게 계속 매겨주면은 그것도 아직 진행형인데 주가가 안 매겨줘 버리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결론적으로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대표적인 예로 아모레퍼시픽 가장 최근에 가장 핫했던 성장주였죠.
한류 화장품 이게 뭐 신성장주라 전 세계가 이제 한류 화장품 열풍이 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뭐 한한령 또 이후에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예상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2015년도 예상했던 PR 80배 시장 평균보다 8배 더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들이 거기서 스탑해버리고 그 이후에 도로 하향 곡선을 그려버렸습니다. 예상이 스톱하기는커녕 더 줄어들어 버린 거죠. 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2017년도 여기 실적 보면은 5,700원인데 EPS가 그 최고 가격 45만 원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PR로 매겨보면은 거의 90배, 80배, 90배 이렇게 매겨준 것이죠. 그때. 그런데 그때 이후로 성장이 하향길로 들어가 버렸으니까 완전히 예측이 빗나간 거죠. 물론 뭐 한한령 사드 배치가 문제가 없었고 한한령이 뭐 없었더라면 이런 일이 다른 상황이 전개됐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예측이 환경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예측이 돼야만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패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도 삼천리 자전거라는 또 완전히 그때 당시로는 신성장주가 있었습니다. 삼천리 자전거. 아직까지도 지금 상장 주가는 그때 당시보다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긴 합니다만 회사 가치 지금은 신성장주로 전혀 분류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뭐 성장주의 알맹이 역할을 콘텐츠가 없어요. 지금 수입 자전거 판매하고 있고 국내 국산 자전거는 동남아에서 아주 저가로 제조해 와가지고 국내 시판하는데 이건 뭐 고가 브랜드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뭐 새로운 혁신 제품, 혁신 시장이 있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자전거 시장만 크다라는 것인데 경쟁력이 있는 게 뭐 내세울 게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퍼를 매겨줄 만한 근거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 되겠고 이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건설 회사인데 이것도 참 중동 건설 붐을 타고 이것도 신성장주라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건 뭐 수년간 그건 10년간 이게 뭐 대박주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허상이었습니다. 지금 주가가 뭐 10분의 1도 아니고 15분의 1 토막이나 있는 상태인가요? 이건 완전히 사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건 중동에서 엄청난 수주를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 이 수주가 이제 실제로 공사가 완공돼 가지고 납품이 되면 엄청난 이익을 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수주가 전부 가짜 수주는 아니지만 적자 수주 아예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고 그냥 헐값에 수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 그때 당시로 그냥 슬쩍 쌓기만 한 거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잠재부실이 돼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빅베스를 했는데 뭐 1조씩 털어내고 1조 털어내고 또 1조 또 털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빈 껍데기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좀비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 애널리스트 리포터도 수주 많이 했다고 해서 미래 실적이 엄청나게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마구 했고 그런 리포트를 믿고 주가가 계속 올랐고 기관들이 마구 사재기를 했고 지금은 뭐 완전히 뭐 허물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요? 시장의 분위기에 그냥 따라간 거죠. SM 이것도 좀 비슷한 케이스입니다. SM도 소녀시대가 뭐 전 세계적으로 빅히트를 치면서 신한류, K-팝 열풍을 이제 불을 지폈는데 지금 고점 이후로 지금 그건 10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제자리 걸음 그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뭐 외부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현재 실적이 적자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기대했던 실적이 전혀 나오지 않은 거죠. 물론 이것은 아직까지는 뭐 살아 있습니다. 이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전히 성장주로 가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회사의 CEO 이수만 씨는 아직까지 이 회사 CEO를 맡고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회사를 꾸려나가니까 뭐 새로운 또 K-팝 그룹을 만들어내면은 또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간에 이 고점에서 매겼던 그 고성장주의 프리미엄 가치는 거의 10년째 이제 무력화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 회사는 뭐 꿈이 살아있기는 하지만 이 꿈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사람의 몫이에요. 이것을 여전히 매겨주는 사람이면은 이 주식을 살 만한 근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고성장주를 투자하는 투자자가 이 회사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시장이 매기는 가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본인의 판단이 있어야만이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성장주, 고성장주, 그리고 또 타겟을 하고 있는 고려 중인, 매수를 고려 중인 고성장주, 이것에 대해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습니까?